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주방 용품 중에 치매를 걸리게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치매 걸리는 음식만 피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치매에 걸리는 물질이 가득한 용기나 기구를 사용한다면 사실 건강에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흔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치매에 걸리기 쉬운 제품 5가지와 그 대안법까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양은 냄비. 알츠하이머 환자의 신경섬유에 알루미늄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버몬트 의과대학의 신경병리학자 데니얼 펄 박사는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 축적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알루미늄 냄비에 물을 끓이면 유독한 수산 화물이 생깁니다. 거기에 고기를 튀기면 질산염이 발생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 시중에 유통 중인 양은 냄비 등 알루미늄 조리기구 56개를 수거해 각종 음식을 조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검출 양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용기에서 알루미늄이 녹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와 김치라면, 된장찌개 등 산도나 염분이 높은 음식에서는 식품에 녹은 알루미늄의 양이 월등히 증가했습니다. 짜글이 같은 찌개는 양은 냄비에 먹는 것이 더 맛있었는데 설렁탕을 데웠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검출된다고 하니 다소 충격적인 조사 내용입니다. 치매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에서는 이런 알루미늄 냄비 대신 도자기나 돌로 만든 조리기구를 권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이 책의 저자는 서지컬 워터리스 쿡웨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은 워터리스 쿡웨어는 비타민과 효소 그리고 식품의 맛을 잃지 않는 채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양은 냄비가 없으니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구독자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영향을 끼치는 알루미늄은 양은 냄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빵. 아니, 알루미늄 피하라고 하면서 왜 뜬금없이 빵을 이야기하는 거야? 갑자기 너무 의아하시죠? 제빵에서는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부 베이킹 파우더에는 황산 알루미늄 암모늄, 소명반 등 알루미늄 성분이 함유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첨가물의 규격에 알루미늄 사용의 기준을 kg당 0.1g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량이긴 하지만 알루미늄이 공식적으로 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알루미늄의 함량을 조사했는데요. 조사된 베이킹 파우더 20개 중 절반의 제품은 알루미늄의 함량을 미기재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뿐만 아니라 케이크 믹스, 밀가루, 일부 치즈, 피클 등 여러 식품에도 알루미늄이 첨가됩니다. 즉, 알루미늄의 위험성이 단지 조리기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빵을 조금 급하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베이킹 파우더를 사신다면 뒷면의 첨가물 내용을 꼼꼼히 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호일. 유명한 냉동 삼겹살 구이집에 가서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포식했는데요. 이런 알루미늄 호일을 직접 가열했을 때 음식에 알루미늄이 녹아들어 체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 가끔 은박지에 감자나 고구마를 싸서 굽는데 이런 경우에도 식품에 알루미늄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직접 가열하지 않더라도 젓갈, 장아찌, 장조림을 은박지에 보관하는 경우 강산과 염분에 의해 하루 만에 알루미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은박지에 보관하지 말고 다른 그릇에 옮겨 담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포장지 및 알루미늄 용기. 그럼 건강을 위해 집에 있는 은박지를 모두 다 버리겠어. 은박지 안 쓰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시중에 많은 제품이 은박지로 포장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유산균 음료, 탄산음료, 과실음료, 과일 통조림 등 셀 수 없습니다. 실제 논문을 살펴보면 직접 가열하지 않았더라도 식품에서 용출된 알루미늄이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캔에 든 과일 통조림보다는 신선한 과일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더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채취 억제제 및 발한제. 앞서 말한 제품들의 은박지만 피하면 이제 안전할까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화장품에도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의 알루미늄은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되어 우리의 몸, 특히 신경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채취 억제제와 발한 억제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에는 염화 알루미늄과 지르코늄이 주로 사용되는데요. 시판 제품에 포함된 알루미늄 화학물의 양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이들 제품에는 파라벤, 솔벤트 등 화학 물질이 첨가될 수도 있는데 이는 호르몬 분비와 생식 기능까지 저해합니다. 이런 제품의 독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한을 억제하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연의 이치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기능인 노폐물 배출과 체온 조절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꼭 써야 한다면 피부의 고유한 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상쾌한 느낌을 주는 자연적인 채취 억제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알루미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알루미늄을 의도치 않게 많이 섭취하고 있었네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알루미늄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몸무게 1kg당 40mg의 알루미늄을 섭취해도 안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나마 참 다행이죠. 현실적으로 알루미늄이 들어간 제품을 완전히 사용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 알루미늄을 섭취했다면 이제는 조심해서 나의 건강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냄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을 기점으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그 냄비를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참에 싱크대를 활짝 열고 주방의 조리용품을 한번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보세요. 혹시 냉장고에 은박지로 보관된 음식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